이어서 북한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박시영 대표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부산에서 모였습니다. 강주에서 모였습니다. 인천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불러오십시오. 대단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적어왔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표 박희정입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투표소 소개표 입법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은 선거 개표 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을 내고자 헌법재판소에 왔습니다. 해방 후 7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극도로 혼미합니다. 왜 그렇다고 국민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전국의 국민들이 지난 18대 대선 정통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제 정당과 사회단체는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발생되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국회에서 강동원 국회의원이 2014년 12월에 투표소에서 소개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사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결정하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에 제기되는 제방 문제점을 정당에서 논의하고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것이 정당 도전의 의무이건만 한국의 정당들은 무엇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배 집단만 있고 국가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단지 사회를 추구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어서 몇십만 전국의 애국 시민들이 국회의원 대신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끝내 무시한다면 국민은 이들을 전원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소에서 소개표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전원 낙선시키도록 합시다. 필요하다면 투표소에서 소개표 입법을 지지하는 전국의 시민들이 직접 총선에 출마하거나 투표소에서 소개표 후보자 당선운동을 하여 시민 권력이 기득권 세력인 정치 권력을 압박합시다. 그리하여 시민민주주의를 완성합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오후 2시 민주주의 시민동맹 박희정 참여시민단체 부산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 부산 지하철노조 구국실천연대 고정부패 투방실천시민회 맑은연화 국민운동본부 민족회의 진신연대 한민족대연합 정의사법부연단 TV 대한 미디어마당 준비위원회 18대 대선 소속인단 이상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 지지한다! 지지한다! 환영한다! 그 다음은 18대 대선 무효 소속인단 한영수 대표님이 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속인단 김동대입니다. 오늘 선거개혁이 사용하는 정치자격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중앙선관위 공무원 사실과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허위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자료는 전부 대법원의 거의 판결한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대로 그걸 인용해서 전자개표기가 기기장치라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전문가의 자료와 중앙선관위 공보서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이 허위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부정선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결같이 허위 자료에 의해서 허위 판결 또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 부정선거의 사실을 알려서 이 땅에 개표 부정이라는 말이 없게끔 해야 되는 강의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는 이미 썩어 빠진 정치 권력 새누리와 새정년 그리고 정의를 구현한 시민단체들이 일어나서 정의와 썩어 빠진 정당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결단을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헌법 기준에 합당하게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 전 국민의 미래가 밝혀지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길간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했고 그리고 전자개표기 그다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새누리의 당직자들 NLL 자료를 가지고 허위 유포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완전한 부정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지방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일반의 시민 여러분 이 부정선거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행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의 김기련 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부산에서 오신 김희정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박의정 대표를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들을 응징하는 하나의 모임으로 저는 규정하고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2013년 9월 17일날 9월 11일날 부정선거 100선을 발간함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완벽하게 부정선거임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무려 2년이 넘었습니다. 들어오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사실 자체를 전혀 감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 전산망 사업을 통해서 국민을 깜짝같이 모르게 가짜 대통령을 컴퓨터로서 당선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박근혜 가짜 대통령인 것입니다. 마치 금년 10월 13일에 국회에서 강동원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무효소속 공동대표 김필웅과 한영수는 여기서 확실히 확인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께서 굳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재차 강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확실한 부정선거를 뼈잡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가자, 국회의원도 가자, 재무장도 가자, 전 사법부 재판관들이 가자, 여기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관 모두가 가자, 대한민국 헌법위원회는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여기서 모인 모든 것처럼 투표소 개표를 하자는 국민의 민의를 모아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의사법위원단 정혜옥 대표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투표 입법화가 되어서 포섭이 가져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구국 신천연합 공동대표 강남구입니다. 사법독립군 강남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텐데, 여러 가지 그 의심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투개표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절대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좋은 정권, 좋은 참된 정부가, 떳떳한 정부가 다시 다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는 그런 투개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부정부패 중앙실천시민회 박승식 대표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정부패 추방 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입니다. 오늘 선거 개표 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전산 조작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모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헌법이 있고 각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치를 적에 모든 국민들은 그 권리를
마지막으로 누구도 한일본 사법독립군 강남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진 것을 다시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다시 뒤집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최초의 일을 해낸 사법독립군 강남구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검찰청도 못 믿습니다. 이런 못 믿는 기관을 믿고 어떻게 국민의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다시 수사시켜서 검사가 다시 시켜서 판사의 판결까지 받아낸 대한민국 최초의 일을 해낸 대한사법독립군 강남구입니다. 제가 선거 수개표용제만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믿을 수 없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정신 차리세요. 수사기록을 위조하는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눈물 장님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해낸 이런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헌법재판소는 물론이요 대검찰청 대법원까지도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이고 세계 최초이고 앞으로도 없는 이런 썩은 부패 사법기관을 어떻게 믿고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전 회원들은 들으시오. 판사, 검사, 변호사, 우리 국민이 가볍게 생겼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야 들리지. 어차피 하는 거 기관이 제대로 아닙니까? 한마디로 헌법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국회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형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경찰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인간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경영하시는 지도층 여러분, 또 법원을 수행하시는 법조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에 태어난 복인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자리에서 어찌하여 투명의 화신이 되고 입법부의 행정부의 시녀가 돼갖고 사법부의 체면을 다 구기고 또 이 나라는 언론은 타락했고 교수들은 영혼이 빠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전 우리는 부패한 관료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여 일본 놈에게 40여 년 긴 세월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은 아이도 낳지 않고 이제 머지않은 날 조상들이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찾아주신 이 강토에 외국인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부패한 권력과 권력에 아부하는 사법부와 그것을 옹호하는 언론과 그것을 제자를 제대로 못 기르는 영혼 없는 교수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싶으시오. 인간의 생명은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빛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에 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전 국민이 얘기하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 각 단체의 대표들 여러분들한테 존경의 표시를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에
그 구국실천전대 오늘 단체들하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오늘은 헌법재판소고 다음번에는 대법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6개월이면 해결돼야 될 그런 재판을 하나 3년이 넘어도 끌지 않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사 전부를 나도 규탄하러 갈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 단체 한 10배수의 단체들이 동원해가지고 대법원으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접수하는 거 마지막 주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대표님. 하나, 둘, 셋. 그 투표소 개표를 위한 그 헌법 소원을 하셨고 오늘은 가처분을 하신 건가요? 네. 저 개표 시에 전산 조직, 기계 조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헌법 소원을 내신 건가요? 가처분? 11월 10일은 헌법 소원 내고요. 오늘은 가처분. 기계 장치 전산조직 사용 금지 가처분 낸 거죠. 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로 오셔서 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제가 설명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거에 대한 그 선거 문제가 선거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게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3년 내내요. 예. 아예 총선부터 기계장치 사용하지 말자. 예. 그렇게 되면 그 선거에 대한 그런 시비가 격렬하게 이렇게 계속되지 않다 거죠. 원천적으로 사전 방지하자는 거죠. 투표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헌법 소원에 이어서 총선이 곧 있기 때문에 총선의 기계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다시 그 내용과 더불어서 또 추가된 거는 없는 건가요? 가처분 내용에 그것만 있는 건가요? 가처분하고 와서 본안 소송 같이 하게 되어 네. 있는데요. 이게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건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또 올라오셨고, 11월 달, 12월 달 두 번은 올라오셨고, 부산에서 이제 이 활동을 하기가 올라와서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연대단체들 만들고 이런 과정에 힘들었던 점은 없나요? 지금까지 제가 최근 2년 동안 투표소 수개표 운동을 해왔는데요. 네. 국가의 중요한 정치 권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에 어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동시대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교정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명감으로 그냥 신념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대표이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표이신 박희정 대표님이시고요. SMS로도 이렇게 투표소 수개표 사진을 1인 시위하시고 서명도 받으셨죠? 네, 그래서 많이 사진이 올라오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